치매 공공후견인으로 새롭게 선임되신 걸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활동 시작 전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환자인 피후견인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할까요? 오늘 피후견인을 만나러 왔는데 치매 환자인 피후견인과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피후견인은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치매 환자라고 해도 잔존 능력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에 대해 자주 묻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할 때는 피후견인과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미소로 긴장을 풀어주고 짧고 간결하게 한 번에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후견인과 대화할 때는 "아, 그렇군요" 와 같이 공감의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피후견인과 어떻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후견 초기에는 피후견인과 좀 더 친밀감을 쌓아야겠어. 후견 초기에는 피후견인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직 피후견인과 친밀하지 않아 걱정된다면 피후견인이 익숙한 치매 안심센터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후견인과 만나서 대화할 때 후견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고 피후견인이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 혹시 필요한 것 있으세요? 피후견인이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후견인으로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후견인 주위에는 이웃 주민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주변인이 있는데요. 김대한 씨 후견인 박철수입니다. 어르신께 위급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후견인이 늘 피후견인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피후견인의 긴급 상황을 알려면 이런 주변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치매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필요에 따라 대리하여 사무 처리를 합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역할이죠. 후견인은 집안일, 직접적인 돌봄이나 요양을 수행하지 않아요.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나 돌봄 등을 도와드리게 될 때도 있지만 그건 후견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의 활동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르신, 집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난 이 집이 살기 좋아. 그럼 제가 계약 기간 연장을 도와드릴게요. 치매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격체로 존중하고 후견 업무 시에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면 피후견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치매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업무가 시작될까요? 법원의 후견 심판문을 받은 후 2주가 지나면 후견 심판이 확정됩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특정 후견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3년 동안 활동합니다. 확정일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란 무엇일까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후견인의 신분과 권한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었고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후견의 기간은 얼마만큼인지가 적혀 있어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의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관내에 가정법원이 없다면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한 건 아니라서 미리 가까운 법원에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한 뒤에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후견 업무 초반에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자주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할지 미리 수량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너무 멀어 방문하기 어렵다면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이 수행 가능한 사무 및 대리권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은 일반적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임대차 계약, 요양원 입소 등 주거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사무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등 공법상 신청행위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 사무 및 대리권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후견 심판문 또는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권한 밖의 행위란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후견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처분, 중대한 수술에 대한 동의, 정신병원 입원 등의 격리 행위, 소송 행위는 권한 밖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의 권한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미리 후견 감독인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한 어르신 후견인 박철수입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치매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과 동행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에 갈 때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번거롭게 매번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겠죠. 은행에 원본을 가져가서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다시 가져오면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후견 업무 초기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후견인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피후견인의 명의로 관리해야 하며 후견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피후견인과 후견인과의 금전 거래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평소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월세, 공과금은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등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후견 업무를 잘 수행했다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서는 시군구 치매 안심센터가 후견 감독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김대한 어르신 보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후견인은 한 달간의 후견 활동을 정리한 월 정기보고서, 금전지출 내역서, 후견인 활동 내역서를 작성해서 후견 감독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 감독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후견 감독인은 후견인이 후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며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에게 특이사항이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회의를 통하여 피후견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논의합니다. 후견 지원 회의를 통해 피후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일상적인 후견 업무가 아닌 고가의 지출이나 이사, 입원,
시설 입소 등 피후견인에게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견 감독인과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심판문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후견 사무 보고서를 후견 감독인에게 제출합니다. 법원 심판문에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일이 적혀 있으니 확인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후견 감독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후견 사무 보고서에는 통장 사본 또는 예금 거래 내역서와 같은 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치매 공공 후견인으로서 후견 업무를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고 보고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화면으로 알아볼까요? 치매 공공후견인은 홀로 계시는 치매 환자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치매 환자가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치매 공공후견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공공후견을 통해 한 사람의 세상을 함께하는 당신을 언제나 응원합니다.